이란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 그 강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시위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서안지구 영토를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의결한 이스라엘 여당의 표결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골자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교통장관 겸 정보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텔아비브 예루살렘 간의 고속철도를 예루살렘 성전산의 서쪽 벽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 그 강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시위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 현지 시간 1일까지 닷새째 이어진 시위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무장한 시위대는 경찰서와 군기지 장악을 시도했으며 당초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전해졌으나 경찰관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번진 시위는 지난달 28일 북동부 마시아드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며칠 사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표출하는 시위로 변해 한층 격화됐습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폭력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시위 발생의 원인을 외부 세력으로 돌렸습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에 기반을 둔 자유국가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적의 음모가 핵협정과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보복으로 반정부 시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는 2009년 국가에 의해 잔인하게 탄압받은 녹색운동 이후 이슬람 사제 위주 정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시위입니다. 높은 생활 물가에 반대하여 시작된 이 시위는 이란 정권과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 대한 반대 시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 걸쳐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지난 2년간 성장을 이루었지만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없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안보리 전 전력 담당 의원이었던 시며 샤인이 이스라엘 언론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샤인은 이란이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헤즈볼라를 이용한 군사적인 도발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시발점은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현재 이란의 시위자들은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 지역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이란의 역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의혹을 우스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거리의 시위자들에게 그들의 자유 추구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 wish the Iranian people success in their noble quest for freedom. 또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며 이란은 다시 이스라엘과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regime tries desperately to sow hate between us, but they won't succeed. And when this regime finally falls, and one day it will, Iranians and Israelis will be great friends once again.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근거지에 대해 2회에 걸쳐 보복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는 전날 가자의 해안지대에서 날아온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군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IAF 폭격기들이 하마스 테러 조직의 정찰용 전망대가 있는 가자 지구 남부를 목표로 공습을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 지구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3발의 로켓포탄을 쏘아보낸 지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의 로켓탄 중 2발은 이스라엘군의 로켓포 대응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저지됐고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켓포 발사 후 1시간 뒤에 이스라엘군은 첫 공습에 나섰고 2군데의 하마스 기지를 가격했습니다. 이에 하마스는 이 공습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 당일 출격 이전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로켓 포탄을 조사한 결과 이를 발사한 발사 추진체는 메이드 인 이란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은 심각한 공격 행위이며 다시 한번 이란이 과격 테러 분자와 테러 단체들을 통해 이 지역의 상황 악화를 꾀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한다고 선포한 이래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30대 이상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또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금요 예배일인 29일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충돌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29개 장소에서 팔레스타인 약 2천여 명이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했다고 YNN 뉴스는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전해드렸던 이스라엘군 폭행 영상에 나온 팔레스타인 10대 소녀 아헤드 타미미가 결국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를 타미미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군인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12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위터를 통해 타미미는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위협했으며 공무를 방해했다며 폭동에 참여했고 다른 이들에게 이에 가담하도록 선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소장에 타미미가 때려 병사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는 혐의 사실이 적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미미의 아버지는 당시 딸이 사촌 동생이 이스라엘군의 고무탄을 맞자 화가 나 병사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미미의 어머니와 사촌도 페이스북으로 테러 행위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는 타미미와 함께 구속 중이며 사촌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친야당 성향의 이스라엘 언론 일간 하레츠는 그의 체포 사실이 국제적으로 부각되자 이스라엘이 타미미를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폭행 동영상에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자 나흘 뒤 새벽에 집으로 찾아가 체포했습니다. 한편 해당 팔레스타인 소녀는 2015년에도 자신의 남동생을 체포하려는 이스라엘 병사의 손을 무는 사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도 분노에 찬 얼굴로 이스라엘군 앞에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서한 지구 영토를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의결한 이스라엘 여당의 표결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번 표결은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정하고 영구적인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빗대 이스라엘의 주 목적은 팔레스타인의 아파르트 헤이트 정권을 병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어 미국 행정부의 전적인 지원 없이는 결코 이뤄지지 못했을 표결이라면서 미 정부가 이스라엘의 식민지 정착,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공격,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집권 리쿠드당 중앙위원회는 1일 서한지구 점령 지역에 이스라엘 병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골자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여당 리쿠드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다른 두 개 국가로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표면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한지구에서 정착촌을 확대하고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 장관이 통곡의 벽에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어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우리 아리엘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은 서쪽 벽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인 아리엘 장관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엔 천여 명의 정통 유대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4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북부 훌라벨리 지역엔 조그만 풀조차 자라지 않고 국립공원 내 계곡도 완전히 말라 돌밭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농경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수 담수화 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엘 장관은 우리는 물 소비를 크게 줄였으며 물을 저장하는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기후제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관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매체인 히브리어 신문 예리오트 아하로노트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장관이라면 정책이나 기후변화 대책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교통장관 겸 정보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텔아비브 예루살렘 간의 고속철도를 예루살렘 성전산의 서쪽 벽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카츠 장관은 개통될 철도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고속철도의 종착역은 예루살렘 서북부 초입인 비냐에이 하우마 기차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루살렘 성전산의 서쪽 벽까지 약 3km를 예루살렘 도심지하를 관통하는 터널로 잇고 지하역 2곳을 세운다는 게 카츠 장관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노선 연장이 완공되면 이들 2개 역 중에 하나의 역을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도널드 트럼프 역으로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통부는 이 연장 공사 비용의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로 건설될 고속철도의 경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지역인 성전산이 속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의 강력한 항의가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